안녕하세요, 교전입니다. 오늘은 잘해주고도 욕먹는 사람들, 일명 감정먹보. 표현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요즘 여러분들이 네티즌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해주고도 욕을 먹는다는 게 어떤 건지, 실제로는 아주 흔하게 있는 현상들인데 구체적으로 뭔지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저한테 이 질문을 주셨던 이제 제자분들의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아주 흔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에 다닌다고 쳐보죠. 어떤 목적 때문에 영어 학원일 수도 있고 자격증 학원일 수도 있고, 어떤 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매일 고정된 요일 시간에 수업을 받으러 가다 보니까 자기처럼 그 선생님의 수업을 받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자주 마주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항상 뭐 자기가 앉는 근처에 앉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야기는 나눠본 적이 없더라도 저분도 나랑 같이 이 수업을 듣는 사람이구나 해서 이제 눈에 서로 익을 테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연히 가서 이제 학원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들어오던 사람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제 자주 보던 사람하고.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당신한테 목례의 인사를 꾸벅 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난감하지 않겠어요? 나한테 인사를 아는 척을 하는데 내가 그냥 씹어버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약간은 조건 반사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목례를 꾸벅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에 뭐 복도에서 또 마주친다거나 그 수업 안에서 마주치게 되면 모른 척하기, 그래서 또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러면 그쪽도 먼저 인사를 이렇게 받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가벼운 목례가 한두 번 정도 오고 갔는데 그 뒤에 이제 복도에서 내려가다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게 된 거죠. 그 사람하고 인사를 주고받은 사람하고. 그때 당신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혹시 몇 살이세요? 어떤 뭐 집이 어느 방향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걸어와서 당신 입장에선 인사를 걸어와서 인사를 받고 서로 불편하지 않은 관계 정도로만 지내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걸어와서 네 뭐 어디 살아요? 저는 어느 방향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음에 또 만났을 땐 당신이 그게 불편해서 뭐 이렇게 저는 먼저 볼 일이 있어서 저는 뭐 그러고 먼저 이렇게 가버린다거나 이렇게 했더니 그 뒤부터는 그 사람이 당신을 볼 때마다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 쪼려본다거나 아주 차가운 표정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먹을 것 같은 거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우연찮게 인사를 했거나 아니면은 얼굴 정도는 저분이 나하고 같은 수업을 하시는 분이구나 정도는 알았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캔커피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했더니 아니에요 드세요 이렇게 해서 또 사양하는 것도 또 예의는 아니라서 이렇게 먹게 되고, 또 받아 먹으니까 또 불편하잖아요. 또 왠지 빚진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려나 싶어서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 그래서 당신도 뭐 스벅이라든가 투썸 같은 데 가는 김에 이렇게 커피 한 잔 또 사서 이거 하나 드세요. 저번에 잘 먹었어요. 이렇게 그냥 담례의 의미로 뭘 이렇게 먹을 거 하나, 이렇게 음료수, 커피 같은 거 한 잔 드렸는데, 또 그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혹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 카톡 아이디 좀 알려주실래요? 또는 뭐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오면서 얼떨결에 이렇게 또 거절하게,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 알려줬더니 이렇게 말을 걸어. 예? 뭐 같이 가자. 만나서 같이 가자. 끝난 다음에 같이 집에 갈 때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걸으면 또 여러분들은 또 그게 부담이 되니까 이거 어쩌지? 그러다가 그냥 애따 모르겠다 하고 보통 안일십이라고 그러죠. 안일십. 그냥 뭐 메시지를 보내든 말든 그렇게 그냥 읽지 않고 이렇게 씹어버렸더니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된다? 학교 수업이나 이런 데서 만날 때마다 자기를 바라보며 아주 냉담한 표정, 쌀쌀맞게 구는 부분 때문에 원래는 사람을 사귀려고 학원에 다닌 게 아니라 공부를 하려고 학원에 다녔는데, 대인관계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의 불편, 갈등 때문에 이거 학원을 그만둬야 되나, 학원을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시는 분들의 사연이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 쌍에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요. 대인관계가 힘들어서 학교 다니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아주 비일비재로 겪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고, 그래서 그걸 제가 짧게 한 문장으로 요 상황을 압축시켜서 잘해주고도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조금 전에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제가 이제 이 현상을 가지고 있는 이 분들, 그럼 또 이런 현상을 제가 아예 줄여서 감정 먹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다 보면 이게 왜 그렇고 앞으로 또 살아가시면서 아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대처하면 별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대인관계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뭐 가벼운 개념의 무슨 뭐 연애 썰이라든가 가벼운 개념의 사회생활의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일반 뭐 유튜버 분들이 잘 해주실 테니까, 저처럼 이제 학문적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선생님은 조금 과학적인 얘기, 좀 딱딱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사례라든가 표현은 재밌게 해드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이런 현상들이 독립강박이라는 어떤 현상을 기반으로 한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독립강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쁘세요, 뭐 대단하세요, 멋지세요,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당연히 좋아하지. 뭐 생긴 게 왜 그따구로 생겼냐, 뭐 빠았냐, 이런 소리 듣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칭찬이나 호의, 배려 이런 걸 받는 걸 좋아하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독립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야만 할 것 같은 강박의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걸 줄여서 독립강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독립강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군가 나한테 친절이나 뭐를 베풀었을 때 그 행위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고 그것을 내가 고마워하고 그것이 편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면 기대고 의지하고 그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자신한테 두려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왜 이게 두렵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자기 홀로 그거를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저기 멀리 가정적 상황으로 되게 안 좋은 불안의 상황을 자기도 모르게 떠올리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독립강박은 유기불안이라는 것과 아주 맞물리는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으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살아갈 때 내가 혼자 살아가야 할 만큼의 내가 능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 내가 나약한 상태,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쩌지, 오히려 이런 쪽의 불안을 느끼신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은 독립강박을, 유기불안과 연계된 독립강박을 가지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을 발휘하게 되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친절이나 배려를 주면 나도 왠지 그 사람에게 그 정도에 상응하는 뭔가를 건네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일장의 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건 당연히 일반 사회적인 도덕의 인식으로 바라보자면 좋은 마음이죠.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낼름 받아먹고 겟 이렇게 하신 분들보다는 당연히 인성이 좋으신 분들이죠. 근데 이게 그분들 스스로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겪는 이런 독립강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너무 착해서, 너무 착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공짜로 받아먹는 건 예의가 아니다, 또는 나도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 이런 의미로 상대방한테 자기가 받은 만큼의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설령 나랑 친해지거나 가까워지려는 호의의 마음을 갖고 나한테 뭔가를 베풀었더라도 이쪽 사람이 그럼 저도 이 정도는 드릴게 하고 드리는 이것의 목적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 그 사람하고 어떤 사이가 되고 싶다가 아니고요. 정반대입니다. 이걸 그냥 받아 먹고 말면 왠지 엮일 것 같으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뭔가 마음의 빚이 있어서 엮일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나한테 꽂은 돈을 갚고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자기가 받은 만큼의 뭔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으로 뭔가 이 정도는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겠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관계를 안 하려고 갚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강박. 그리고 그 기전에, 그 바탕에 유기불안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게 뭐 딱히 버림받음의 유기불안이라기보다는 누구한테 의지하고 신세지면 자신이 나약해질 것만 같고, 그러면 혼자서 제대로 자기 인생을,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신한테 어떤 나약한 부분을 허용하면 자신이 허물어질 것 같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독립강박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갚아버리고 나면 사실은 깔끔하게 일이 처리가 돼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이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늘 남에게 이용당하고 원치 않는 관계 속에 수렁처럼 갇히게 된다, 이렇게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요즘은 워낙 뭐 심리학이 이 대중 자기계발서에 많이 연관돼서 이제 출간도 되고 정보도 많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문간 발들이기 전략이란 부분들 때문에 이 독립 강박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엮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작은 호의를 이 사람한테 베푸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독립 강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사람한테 그걸 받으면 자기가 나약해지고 신세지는 것 같고 그럼 의지하게 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내가 받은 만큼 정도는 갚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갚아주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일이 끝나야 되는데 이런 사람, 이렇게 독립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마음 약한 사람들을 자꾸 엮어서 그들하고 친구 되고 연인 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악의적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분들이 이걸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뭐다? 문간 발들이기 전략이라는 거.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걸 돈이라고 쳐보죠. 어떤 사람이 당신한테 1,000원을 꽂은 거예요. 이유 없이. 너 1,000원 써. 내가 1,000원을 왜 받아? 그랬더니 아니 그냥 돈이 남아갖고 너 그냥 친구니까 네가 호감 있어서 너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1,000원 받아. 그러고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면서 1,000원을 이렇게 낼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입장에서 만약에 독립강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찝찝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1,000원을 돈을 다시 돌려주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1,000원에 해당되는 어떤 뭐 과자라든가 물건이라든가 머리핀이라든가 이런 걸 사서 저번에 받은 거 고마웠어 해서 나도 너한테 그냥 뭐 줘야 될 것 같아서 자 이거 받아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줬다? 더 이상 이걸로 엮이지 않고 요선에서 마음의 빛을 지우기 위해서 이거를 갚은 건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매력이 없거나 특유의 어떤 특별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충돌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일반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진상일 수도 있고 피곤한 스타일일 수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답정너를 하기 바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일반 사회에서 자유 경쟁적인 매력, 친밀도, 호감 이런 걸 어필해서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건강한 관계를 맺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혼자 할 수는 없고 누군가가 필요하긴 한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엮느냐? 그게 바로 누울 자리.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누울 자리. 그러니까
약간은 자기가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멋대로 해도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주는 마음 약하신 분들, 이렇게 마음 약하신 분들을 위주로 타겟팅해서 그런 분들을 꼬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바로 이 원리, 문감 발디리기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원을 주고 1,000원에 해당되는 머리핀을 받았으면 요게 이 사람이 그 머리핀을 선물해 줬다는 자체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마음 약한 사람이네. 내가 이 사람을 관계적으로 엮으려고 호의를 막 베풀어도 소위 얘기하는 먹버 예? 그냥 먹고 그냥 고마워 땡큐 나는 난 네가 주고 싶어서 줬잖아 근데 뭐 어쩌라고, 요런 스타일이 아니구나. 요런 스타일이 아니란 뜻은 무슨 뜻이다? 관계적으로 미안함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마음 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요 머리핀 선물을 받는 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빙고 드디어 타겟팅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고 여기서부터 드디어 수렁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해주고도 결국은 나중에 힘들어지고, 그래서 관계를 끊으려고 하니까 잘해준 대가로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의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해주고도 욕먹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네, 해결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2부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